안녕하세요. 예, 오종혁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고전 산문 5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좀 그 중요한 소설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인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작품입니다. 한 50여 명이 나오는데 승특강에 나온 작품 보니까 이제 인물은 별로 안 나와요. 그렇지만 이제 내용 정리하기에는 잘 정리된 거니까 이 교재를 통해서 잘 준비하시고요. 자, 제목을 한번 볼까요? 우리 그 창선가미록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 그 보시면은 창선가미록. 이 창선할 때 이 선자는 착할 선자잖아요. 그렇죠? 창이라는 거는 이제 그 어떤 거냐면요. 그 드러나다, 드러낸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감이라는 거는 이제 의로움에 감복한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착함을 드러내게 하고 의로움에 감복하는 것을 기록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여기서 선은 무엇이고 의리는 무엇인지 이걸 잘 파악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제목에서도 어떤 느낌이 나요? 뭔가 착한 것을 권하고 악함을 징벌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하시고요. 자, 과연 착하고 의리 있는 행동이 어떤 것인지 우리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그 감상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 핵심을 잘 파악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그 소설을 들어가 보겠는데요. 이제 앞부분에 줄거리가 나왔습니다. 이제 줄거리. 그렇죠? 자, 줄거리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짧지만 굉장히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그 인물들의 관계가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자, 출발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봅시다. 화옥에게는, 자, 화옥, 인물이 나왔죠, 이렇게. 그렇죠? 인물이 첫 번째 나왔다는 건 중요할 확률이 높죠. 일단 해보시고요. 새 부인이 있었다. 부인이 여럿이 있었네요. 그리고 심씨에게 장자 화춘이 있었다. 심씨라는 건 이제 그 부인이라는 거겠죠. 이제 옛날 그 조선 시대나 이런 시대 때는요, 여자는 이름을 안 부르고요, 이렇게 성씨를 그 남자 성을 따라서 붙입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심씨는 척겠죠, 척. 장자, 그러니까 장자 큰아들이라는 얘기죠. 큰아들 화춘이 있었고 또 정씨, 차자, 이 둘째 아들 화진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첫째는 화춘, 그 둘째 아이는 화진,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첫째 부인은 심씨, 둘째 부인은 정씨,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정씨, 심씨. 그다음에 요씨, 그렇죠? 요씨. 요씨에게 딸 화빙선. 사실은 이제 보면은 정씨가 셋째 부인이고요, 요씨가 둘째 부인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지금 먼저 아들이 먼저 나와서 그런 건데, 딸 화빙선이 있습니다. 화빙선. 아셨죠? 인물 화빙선. 화씨가 이제 성씨라는 걸 알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요씨가 일찍 죽어요. 요씨가. 그러니까 빙선이 엄마가 이제 죽은 거죠. 그래서 화빙선은 정씨에게 의탁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화빙선은 정씨. 그러니까 그 여기 나오는 화진이 어머니 정씨에게 의탁이 됩니다. 셋째 부인이에요. 성부인은, 자, 성부인은 누구냐? 그래서 이제 성부인이 이제 갑자기 성이 다르죠? 예, 그렇다면은 화옥의 누이네요, 누이. 그쵸? 이 성부인도 역시 성씨, 여기 남편 성염 나왔죠. 그러니까 성씨 이름을 따라한 겁니다. 남편 이름을. 그래서 성을 따라갔으니까 성부인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관계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 관계를 알아야만 내용 파악하기가 참 좋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시면 정신이 없으시니까 인물들의 관계를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제 죽었죠. 사별했죠. 그러니까 요 씨와 정씨, 그죠, 남편이 성염은 죽은 거네요. 그렇죠? 예, 이렇게 화옥의 집에서 지내긴다. 이게 죽었으니까 이 부인은 이 동생 화옥의 집에 이제 머물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예. 자, 그럼 볼까요? 예. 화옥은 정색하며, 이 정색이라는 것은 굉장히 뭔가 경직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화춘을 꾸짖었다. 자, 나온다. 꾸짖었다. 그렇죠? 요 내용의 단어를 모르다 하더라도 꾸짖었다라는 거는 뭐 얼굴색이 어떤 상황이냐, 이제 화난 얼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서술어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문은 대대로 충효와 법도로 전수된 집안이다. 전해 내려왔다 이 말이죠. 충효와 법도로 심성을 한결같이 정도로서 닦고 지켜왔다. 그러니까 정도에 벗어나지 않았다. 바른 길을 닦고 지켜왔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 근데 비록 술잔을 들고 즐겁게 노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일찍이 음란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말을 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가문은 어떻다? 정도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누구에게? 지금 화춘, 그죠? 큰아들, 아버지가 아들에게 지금 큰아들 장자에게 지금 꾸짖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너는 어떻게 부영 앞에서 시를 지으면서 그 광탕함이 미치고 방탕하다는 뜻이에요. 이와 같으니 참으로 회개하다, 참 이상하다, 이리로다. 이렇게 굉장히 심한 말로써 지금 몰아붙이네요.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렇죠? 차후라는 건 앞으로는 모름지기 마땅히 마음을 고치고 행실, 행동을 잘 닦아서 동정일체, 행동과 이게 나왔죠. 행동과 마음, 이 동정입니다. 모든 그 행동 거지 모든 것들을 반드시 동생에게 배워라. 갑자기 동생이 나왔네요. 자, 여기서 동생은 누구겠습니까? 화진이겠죠. 그렇죠? 예, 화진. 배우도록 하거라. 그럼 굉장히 열받겠죠. 지금도 뭐 동생 형이 아버님이 이제 큰 아들한테 동생한테 배우라고 하면 이제 화가 나지만 이 당시에는 또 어떤 사이였습니까? 우리 조선 시대죠. 그러니까 배경은 물론 명나라지만 독자층은 조선 시대 조선 시대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적 배경인 걸로 볼 때 또 여기서도 명나라도 마찬가지죠. 명나라도 이제 유학이 이제 중심이니까 이러한 시대에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형제간의 이게 위아래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굉장히 화날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형 입장에서요. 화씨 종사라는 건 화씨 가문을 네 손으로 망하게 하지는 말아야 할 것이니라 하면서 엄청난 그 부끄러움, 즉 수치심을 주면서 지금 몰아붙였습니다. 예, 한마디로 뭐예요? 아빠가 큰아들을 매우 꾸짖었다, 이 얘기가 되겠네요. 예, 그러면서 우리 가문을 이야기하면서, 그쵸? 비교했죠. 우리 가문에 한 번도 이런 사람이 없었는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라고 하면서 동생에게 배워라 하면서 큰 그 꾸지람을 주셨네요. 자, 화추는 어때요? 부끄러워하죠, 당연히. 두려워하며 물러갔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날 밤 화춘이 심씨에게 고백했다. 심씨는 누구죠? 화춘이의 엄마입니다. 첫째 부인, 화옥의 첫째 부인이고요. 고했다, 말했다 이거예요. 뭐라고 말했냐면 소자가 모친의 사랑을 과도라는 걸 지나치게 받은 나머지 멋대로 놀며 학업을 패했다. 즉 공부를 하지 않고 멋대로 놀았다 이겁니다. 놀았다. 불초하다. 그러니까 불초하다는 거는 이제 뭡니까? 그 자식으로서 부모의 부모를 갖다가 실망시키게 만드는 그런 불효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불초하다는 꾸지람은 이 말이죠. 책망은 본래 달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잘못은 인정하네요. 그렇죠. 여기서 그 화추는 자기 잘못을 인정을 한다. 시인하고 있어요. 자기 잘못을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인물들도 많지만 여기서는 자기 인정할 건 인정하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뭡니까? 오늘 대인께서, 여기서 대인이라는 건요, 이제 우리 소설에서요, 이 명칭이나 관직명, 또는 뭐 대명사가 막 수시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잘 연결해야 되는데 근거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께서 숙달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독서를 좀 잘 하셔서 감상할 때 이런 단어들을 잘 연결해 보세요. 지나치게 노연, 화난 사람 누구였어요? 아버지였잖아요. 그러니까 대인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셨죠? 이렇게 근거가 반드시 나와요, 여러분. 노여워하는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를 대인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혹시 모른다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예, 대인 아시는 분들은 뭐 그냥 아버님이라고 아실 거예요. 심지어 화씨 종사가, 그렇죠, 이제 가문을 들먹였잖아요. 네 손에서 망하리라라는 말씀 그대로 인용했죠. 아버지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엄마에게 뭐 한 겁니까? 고자질한 거죠. 예. 자식된 자로서 어찌 원통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분합니다. 또 화진이, 동생이 비록 타고난 재주가 특이하고 행동거지가 볼만하다곤 하나, 이게 인정하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동생의 그 뛰어난 재주, 그 다음에 행동거지가 굉장히 뭡니까? 나름대로 인정할 만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정할 건 인정해요. 여기 나오는 그 그러니까 화춘, 첫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소자 나왔잖아요. 아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들이 아니면 소인이라고 했지만 아들 자자가 나왔죠. 그런 걸 봐서 이 대인은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화진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매사를 모두 배우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동생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아까 그 앞에 나온 부영 있었죠, 부영. 그죠? 이 부영이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화진을 얘기하는 거네요. 이걸 볼 때. 그쵸? 예. 하지만 천하에 어찌 형이 동생에게 배우라는 도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법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쵸? 예. 법도를 들먹이면서, 도리를 들먹이면서, 억울해하는 그 형의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우리. 그쵸? 그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심씨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열받았겠죠. 예, 화를 내면서 낯빛이 변했어요. 굉장히 무섭네요. 그렇죠? 상공께서 정씨 가문의 요망한, 그죠? 정씨 가문의 요망한 계집, 그리고 간교한 아들 화진, 그렇죠? 요망한 계집은 누구겠어요? 화빙선이고 여기서 누굽니까? 화진이죠, 아들. 그러면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일 뿐이니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상공께서 이 말은 뭐입니까? 사랑을 듬뿍 받은 거네, 이 두 사람이. 그쵸? 예, 여기 빠져있지만 사실 굉장히 그 제자 가인형 인물입니다, 이 둘이. 알겠습니까? 빙선이와 화진이가. 그래서 더 이뻐합니다, 이 아버지께서요. 근데 그 기회를 못 얻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무서리가 내렸으니, 시련이 왔다는 거죠. 장차 앞으로 두꺼운 얼음이 얼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두고 봐라, 복수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하지만 내 차라리 죽을지언정 네가 힘없이 머리를 숙이는 꼴은 절대로 두고 보지 않는다. 반드시 보복이 지금 있을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얼음이 된다, 무서리가 내렸다, 이 얘기는요, 시련이 닥쳤지만 내가 시련에 죽을지언정 어떻다?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사건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벌어질지를 암시하고 있죠. 이렇게 시련, 그렇죠? 예, 복수를 할 거라는 그런 암시가 지금 들어 있는 겁니다. 그로부터 심씨는 어때요? 화춘과 함께 공연히, 자, 이거 공연이라는 것은 아무런 이유 없이 말이죠. 정부인 모자를 원망하여, 그렇죠? 정부인 모자는 누굽니까? 여기서 화진이하고 화빙선입니다. 예, 원망하여 자나깨나 이를 갈았다. 그렇죠? 굉장히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언젠가는 원수를 갚을 날을 기다리고 있네요. 또한 화빙선이 정부인의 손에서 자라났죠. 그렇죠. 일찍 어머님이 요씨가 돌아가셔서 정부인의 손에서 자라났다요. 소조도 또한 미워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같이 자랐다고 해서 동시에 그냥 연대로 어떻습니까? 한꺼번에 그냥 몰아붙인 겁니다. 아무 잘못이 없는 거잖아요. 공연이란 말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성부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성부인은 누구였죠? 예, 바로 그 화옥의 누이였죠. 누이. 그래서 성부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진과 화빙선의 앞날을 깊이 염려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시남정기에도 나오지만요, 두 부인 나오죠. 사시남정기에도 이 성부인이 고모지 않습니까? 이 고모께서 걱정한 겁니다. 이 두 사람을. 그래서 염려하는 그런 장면. 그러니까 여기서 화옥도 결국 나중에 죽게 되거든요. 네, 죽게 되는 사진에 이 성부인이 중심 인물로 자리 잡습니다. 가부장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부장 역할을. 그렇게 한두 해가 흘러갔다. 임소조는 화춘의 행동 거지가 폐악하고, 자, 여기서 임소조는 이제 누구냐면요, 이 화춘 있죠. 화춘의 부인입니다. 부인. 아셨죠? 화춘의 부인. 그러니까 이 화춘의 부인이에요. 임소조는 화춘의 행동 거지가 폐악하고 아주 사납고 언어의 법도가 없음을 날마다 지켜봤죠. 부인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침내 계연이 아주 슬피 울면서 간언했어요. 이야기를 한 거죠. 이제 설득을 한 거죠. 굉장히 슬픈 모습이면서도 남편이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간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자, 보실까요? 군자께서는, 자, 군자는 누구겠어요? 당연히 남편이겠죠. 지금 대화하는 게 누굽니까? 임서조가 지금 간했다고 누구한테? 남편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군자는 누구예요? 남편인 거죠. 이렇게 해서. 법도 있는 가문에 생장했으니, 낳아서 성장했으니 말이에요. 마땅히 윤리, 도덕을 아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근래 최근에 말씀이 간혹 윤리에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켜야 될 윤리에 어긋나고 마음 씀씀이가 너무 아름답지 못하십니다. 이런 걸로 봐서 굉장히 멋있네요. 인물이 임소조가 할 말 다 하잖아요. 그렇죠? 할 말 다 하고 바른 말을 하잖아요. 또 그렇죠? 네. 첩은 누구야? 임소조죠. 임소조.
비록 우매라는 것은 어리석은 이 말이에요. 여자지만 자기 자신을 어때요? 낮추죠? 예, 겸손한 성격이네요. 내심 속마음으로 당신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응? 또한 사람은 어진 부영이 있음을 즐거워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어진 부영은 누구였어요? 바로 그 아버지 화옥이와 화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버님의 높은 덕망과 바른 행동 조행, 그리고 삼촌 성씨, 이 지극한 효성과 공손한 행실을 군자께서 눈으로 직접 보면서 가르침을 받으셨습니다. 군자는 누구예요? 남편이라고 했어요. 옛사람이 이르기를 옛날 성현의 말씀을 산바 속의 숙대는 그대로 두어도 곱게 자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그 숙대라는 거 이게 이제 바람 불면 쑥쑥 고개가 숙여지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산바 속에서 자라면 이 숙대도 어떻다는 거예요? 곧게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의해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근목자학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르게 될 수도 있고 굽게 변할 수도 있다. 이런 거니까. 자, 근데 첩은 군자의 어긋난 행실이 이 지경에까지 왔다.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이렇게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행실이 뛰어난데 당신은 왜 이렇게 못 자라냐 이 얘기를 하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 지경에까지 이르기라고는 진실로 정말 짐작도 못했습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남편인 화춘이는 누구예요? 아버지한테 혼났고 두 번째는 부인한테 혼나는 장면이네요. 그렇죠? 예. 또한 정씨 어머님의 큰 덕망, 그렇죠. 정씨 어머님을 인정하네요. 또 작은 서방님 화진이 고든 절행을 두고 군자께서 의심할 수 없는 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러니까 괜히 공연히 의심하고 괴롭힌다 이 말이죠. 그렇죠? 예, 형으로서 할 일이 못 되는 거죠. 첩은 언뜻 그런 말씀을 들은 뒤로 귀를 씻어낼 수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부끄럽다. 도저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남편을 볼 수가 없어서 정말 한이 맺힌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임소조가 강직한 성격이네요. 남편한테 있는 그대로의 직언을 하면서 남편을 설득하려는 그런 모습. 아주 지혜로운 여인인 거죠. 사실 만약에 그 남편이 여자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면 아마 바꿨겠죠. 태도를. 그렇죠? 네. 근데 과연 태도를 바꿀까요? 한번 보실까요? 다음 장에. 자, 그러나 그랬네요. 그러나 안 됐네요. 그러나 화추는 여전히 반성하지 않았네요. 그렇죠? 예. 그 뒤로 임소조는 홀로 기박한 운명, 그렇죠? 방명한 운명, 그렇죠? 예. 한탄하며 지아비에 어질지 못함을 슬퍼하네요. 그렇죠? 마침내 화춘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홀몸, 자신만을 깨끗하게 지켜나갔네요. 도덕적으로.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때문에 결국 뭐예요? 자식이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화춘은 속에서 부하가 끌어올랐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식이 굉장히 있어야만 대를 이어야 될 텐데 중요한 자식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대를 이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가장으로서 또 이제 첫째 대를 이어야 될 그런 인물로서 어떤 굉장히 고민이 많겠죠. 그렇죠? 예, 중요한 가문의 대를 못 이으니까 그 부하가 끌어오는 겁니다. 굉장히 화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지금 아셨죠? 자, 중략 이후로 갑니다. 성부인 잠시 집을 떠났네요. 아유, 우리 항상 떠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중심을 잡아줄 인물이 있어야 되는데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는 분이 잠시 떠나버렸네요. 그렇다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당연히 추리할 때. 심씨는 심씨 심술이 많은가 봐요. 심씨 그렇죠? 예, 이 이름도요. 이렇게 소설 이름 보면은 되게 내용하고 연결되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아까 요씨 있죠, 요씨 일찍 죽었죠. 요절이라는 생각 떠오르죠. 요씨는 요절한 거래에서 요씨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 심씨는 심술이 많잖아요. 그래서 심씨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소설 읽다 보면 거의 이름하고 내용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거 한번 살펴보시면 나중에 조금 흥미롭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또 주먹을 막 휘두르며 폭력적이네요. 또 아기를 실룩거리며 묘사를 잘하네요, 그렇죠? 승냥이처럼 굉장히 무섭네요. 으르렁 거렸다. 시녀는 이제 여자 종입니다. 개향과 난향, 그렇죠?
이 두 여자 계집종이죠. 그 뜻을 받들어 분주하게 날뛰었다. 기고만장하네요, 그렇죠? 어느 날, 어느 날 요부인의 유모 취선이, 새로운 인물이 또 나왔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새로운 인물이 나오면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반드시. 취선이가 나왔죠? 누구요? 취선이. 누구예요? 요부인의 유모. 취선입니다. 소조를 보고 울면서, 여기서 소조는 누구였어요? 그 빙선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탄했다. 왜 그랬을까요? 지극히 인자하시던 선노야와 선부인께서, 이 선노야라는 거는 이제 선자가 나오면요 돌아가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 화옥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화옥이와 부인이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정부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조와 공자를, 그렇죠? 화빙선이와 화진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생각지 아니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아셨어요? 그리하여 문득 두 외로운 골육은 이제 누굽니까? 소조와 공자를 얘기합니다. 쓰라린 고통을 안긴 나머지 주옥 같은 아주 비단결 같고 아름다운 이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처지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뭡니까? 위험한 상황이죠. 이게 전전긍긍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두려움에 떨어서 불안해하는 거, 이 전전긍긍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진실로 바라거니와 노신은 이제 유모 취선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늙은 몸이란 뜻이에요. 먼저 죽어 그 참혹한 광경, 즉 목불인견의 상황을 보지 않으려 합니다. 이런 참혹한 광경이 한자로 우리 목불인견이잖아요, 그렇죠? 참혹한 광경을 못 보겠다, 그거죠. 목불인견. 그 비참한 광경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조는 눈물만 삼킨 화빙선이를 얘기합니다. 대꾸를 하지 않아요. 묵묵부답이에요. 그렇죠? 취선이는 다시 울면서 말했어요. 유모가 계속 얘기하죠. 성부인께서 한번 부중을 떠나신 뒤, 집안을 떠나신 뒤로 수선루 시녀들 중에 혹독한 형벌을 받은 자가 왜 누구겠습니까? 심씨겠죠, 심씨. 그렇죠? 심씨에 의해서 혹독한 형벌을 받은 자가 많습니다. 그 밖에 사람들도 또한 숨을 죽인 채 오금을 펴지 못해요. 굉장히 두려워서 길을 펴지 못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 운명이 마치 그물에 걸린 토끼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덫에 걸린 토끼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되게 악한 일을 하신 적이 있었기에, 그렇죠? 정부인도 사실은 돌아가셨습니다. 사실 없어요. 언제 남에게 악한 일을 하신 적이 있었기에 지금 저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까? 라고 억울해하는 그 유모 취선이의 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조는 이번에도 역시 아무 말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소조는요 거의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소설에서 보니까 계속 뭡니까? 묵묵부답, 그쵸? 함구 무언,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속에서는 굉장히 열받겠죠. 그렇지만 표현을 하지 않는 성격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침 난양이가 창밖에 몰래 그 말을 엿들었어요.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제 재빨리 뛰어가겠죠. 심씨에게 고했다. 이제 이 사건이 드디어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어떻습니까? 커지게 됐죠. 이제 점입가경이라는 말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요. 점점 일이 커지게 생겼어요. 점입가경이네 이제 갈수록, 그렇죠? 결국은 이 난양이의 보고 첩보로 인해서 이제 결국 일이 커져가고 있네요. 그렇죠? 이제 보세요. 심씨는 난양과 계양으로 하여금 소조를 끌어오겠다. 이 화빙선이에요. 한뒤 발을 꽝꽝 구르며 꾸짖었다. 굉장히 포악하네요. 그렇죠? 심씨의 성격이 어떤지 아시겠죠? 굉장히 포악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천한계집 빙선아. 요까지 하네요. 흉악한 마음을 품고 천한 자식의 편에 서서, 이 천한 자식의 편, 정씨를 얘기하면 정부인, 알았죠? 감히 적자는 누굽니까? 바로 화춘을 얘기하는 겁니다. 화춘. 적자의 주의를 빼앗고자 하느냐 하면서 혼내고 있네요. 지금, 그렇죠? 먼저 정모는 누굽니까? 바로 심씨입니다. 심씨. 없애버리려고 천한 종년 취선이와 유모죠. 함께 은밀하게 이를 꾸몄느냐라고 하면서 빙선이를 꾸진 장면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소조는 기가 막히겠죠. 어이가 없죠. 아무 말도 못하고 구슬 같은 눈물만 줄줄 흘렸다. 참으로
안타깝네요. 네. 심씨는 화진을 불러서 마당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몽도 아주 포악합니다. 예, 난간을 쳐부수며 큰 소리로 죄를 꾸짖었어요. 굉장히 무섭네요. 무서워요. 네. 천한 자식 화진아. 툭하면 천하다고 얘기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그 신분에 대한 어떤 그 우월한 지위를 지금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나중에 화진이가 여기서는 이제 아들 나오지만 이제 서자로 강등됩니다.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아셨죠? 예. 그래서 완전히 화진이를 이제 장자의 그 근처에도 못 오게 하는 그런 아주 그 악종입니다. 이 심씨가요. 성부인의 세도를 믿고, 그렇죠? 성부인 있었을 때는 이제 귀여움을 받았겠죠. 또 선군은 돌아가신 화옥을 얘기합니다. 화옥. 우롱에서 적장자의 쥐를 뺏으려 했으나 하늘이 악인을 도울 리 없어 대사가 실패로 돌아가자, 진짜 악인은 자기인데 지금 오히려 도둑이 몽둥이를 든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지금 자기가 악인인데 오히려 선인인 화진이한테 지금 거꾸로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지금 이제는 도리어 요망한 누이, 화빙선을 얘기하죠. 또 흉악한 종년 취선이죠. 함께 짜고 흉측한 짓을 저지르냐 하면서 화진이한테 지금 꾸짖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런 걸 뭐라 합니까? 우리 어이없이 지금 아무 논리도 없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의견에 끌어붙여서 해석하는 거. 이 견강부회라는 한자가 있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아시기 바랍니다. 견강부회. 알겠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자세히 해줄 겁니다, 한자요. 일단 이 정도만, 이제 첫 번째에서는 이런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화진은 통곡하겠죠. 너무 원통하다. 그러면서 심씨를 바라보고 대답했다. 인생 천지에 오륜이 삼강 오륜할 때 오륜입니다. 중하고 오륜 가운데서 부자가 중요해요. 이 부자라는 건요, 부자 유친이라고 있습니다. 부자 유친. 삼강 오륜 중에 부자 유친. 아셨죠? 부자 유친이 뭐냐면 아버지는 자식을 자애롭게 사랑하고, 또 유친은 뭡니까? 자녀는 아버지를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잘 섬겨야 된다는 거. 아셨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건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일체이십니다. 두 분은 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다 똑같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자가 비록 무상하나 변변치 못하나 이 말이에요. 무친께 어머니께서 어찌 차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따지는 거죠 지금. 소자는 선군자의 혈속으로서, 선군자는 아버지예요. 돌아가신 아버지 화옥, 모부인 슬하에 있는 자입니다. 그렇죠? 정부인이겠죠? 그런 말씀을 어떻게 소자에게 하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빙선이 비록 취선과 함께 수작하는 바 있으나 사사로운 정으로 주고받는 말은 본래 큰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원망이 참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건 취선이의 죄가 아닙니다. 취선이에게 있을 것입니다. 빙선이 언제 참견이나 한 적이 있었습니까? 죄가 없다 이거죠. 오명을 뒤집어 쓰는 말씀은 더욱 삼가해 주세요 이 말이죠. 더러운 이름을 뒤집어 쓰는 걸 오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만 바라옵건데 조금 불쌍히 여겨서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진이의 말하기 방식 어떻습니까? 너무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어머니에 대해서 억울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름대로 자기 방어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자, 구독, 좋아요, 그다음 알람,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조금 더 자세히 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